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덥습니다. 지금 한 5일째 폭염이 시작되고 있어서요. 뭐 40도 정도 폭염이 뭐 곡시오비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는 상당히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런 덥긴 덥지만 바람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조금 버티기는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역시 그 에어컨을 오늘 일요일입니다만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을 다 닫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뭐 어디 운전하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뭐 이런 상태에서 어디 바닷가 같은 데 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상당히 폭염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썸네일처럼 오늘은 일본의 그 만션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서민으로서는 뭐 구입하는 게 뭐 불가능하죠. 뭐 서민의 한 월급이 한 400만 원 되는데 이것으로는 뭐 살 수 없는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뭐 도쿄도에서 동경에서는 만션을 사지 못하는 뭐 이런 상태까지 와 있고 일본이 거의 뭐 한국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일본은 더더욱 힘이 든 뭐 서민으로서는 꿈에서 그리는 뭐 그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본에서 도쿄의 고층 만션을 보면 상층부 창문이 유난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 거주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상층부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밤에 가서 보면은 상층부 올라갈수록 어둡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이것은 투자 또는 그 투기 목적 구매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고급 타워맨션 상층부는 전망이 좋고 가격 상승 기대가 커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보다도 자산이나 증시, 그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인들,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채를 사서 비워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대를 내놓으면 나중에 팔 때에 불리해진다는 이유로서 아예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서는 세컨드 하우스, 별장 도시 거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의 거주자나 부유층이 도쿄 출장과 관광용으로 사두고 1년에 몇 번만 와서 씁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실거주자가 적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서민에서는 뭐 구입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상층부로 갈수록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보다 자금이 충분한 투자자가 주로 매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빈 방이 많이 보입니다. 내 아래 사진처럼 밤에 보면은 아래층은 불이 켜진 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위로 갈수록 어두운 창문이 늘어나는 모습이 자주 관찰이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위로 갈수록 시커멓죠. 네, 밑으로 갈수록 좀 환한데 이것은 사람이 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투자 목적이나 또는 외국인 100%는 아닙니다. 중국인이라고 해도 뭐 2, 3%, 1%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주워이는 그 부유층이 사놓고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갈수록 어두운 것이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일부 신축 고급 단지에는 공실률이 50%를 넘는, 그러니까 반이죠. 50%면 50%를 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빌딩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상층부가 비어 보이는 건 버려진 게 아니라
돈으로 사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뭐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밤에 도쿄의 고층 타워 만션을 보면 상층부 창문이 유난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실제 거주율이 낮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네, 참 돈이 많은 사람들도 좋겠지만 서민들은 사기도 힘든데 사놓고 살지도 않는 이런 완전히 돈에서 돈을 버는 투기 목적이죠. 핵심 이유로서는 투자, 투기 목적 구매가 많습니다. 상층부는 전망이 좋고 자산 가치가 높아서 실제 거주보다 투자용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중국인 등 여러 채를 사서 비워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를 주면은 나중에 팔 때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세컨드 하우스, 별장, 도시, 거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에 본거지를 둔 부유층이나 또는 출장용으로 사두고 1년에 며칠, 몇 주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날에는 사람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습니다. 고급 커튼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1급 암막 커튼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불이 꺼져 있어도 밖으로 거의 빛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둡게 보입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몇 프로도 되지 않고 거의 비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밤에 보면 아래층은 불이 비교적이 많고 위로 갈수록 어두운 창문이 늘어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 것은 뭐 투기 목적이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상층부가 비어 보이는 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아서 핵심입니다. 투자와 세컨드 하우스를 사놓고 비워두는 문화가 도쿄 고급 타워맨션의 특징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 것이 많고요. 상층부에는 그렇고 투자 투기 목적 보유가 집중됩니다. 3층부는 전망과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큽니다. 같은 건물에도 저층 대비해서 수천만, 수억엔 단위로 비쌉니다. 위로 갈수록 비쌉니다. 니케이 조사에 따르면 도심, 지오다, 미나토 등 타워마운시나 최상층의 경우 현금 일괄 구매 비율이 약 60%에 달합니다. 지오다구가 69%, 미나토구가 60% 수준입니다. 단기 전매, 구입 1년 내내 매도 비율도 도심에서 높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도쿄의 23구 대규모 신축의 경우에는 약 9.9%가 1년 이내에 전매됐습니다. 실거주보다 사서 올리면 판다라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게 완전 투기 목적이죠. 비거주 보유, 세컨드 하우스 투자형 비율이 고층일수록 높습니다. 실제 거주 등록이 없는 방이 고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되고요. 고베시 조사에 따르면 40층 이상의 비거주 비율이 33.7%, 살지 않는 사람이 33.7%에 달합니다. 이건 도쿄가 아니고 오사카 쪽의 고베시인데요. 도쿄도 비슷한 패턴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지방 부유층이나 출장, 임시 거점용으로 1년에 며칠이나 몇 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날에는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션을 보면 까맣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도 지금 좀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공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중에 해외 거주자 구매 비율은 3.5%입니다. 도심 6구는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도 되지 않고요. 외국인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국내 사람들이 부유층이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갈수록 밤에도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고의 그 타워 맨션 가격은 얼마이냐? 70평방미터로 환산해서 기준을 하면은 도쿄 23구 중고입니다. 평균이 약 1억 9천, 약 2억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20년 6월 유통기간이 약 1억
9,261만 행이니까 거의 20억 정도 하고요. 지오다구가 약 3억 1천만 행, 가장 높습니다. 30억이 넘네요, 한국 돈으로. 미나토가 2억 2천만 행, 2억 9천만 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억, 30억 정도 됩니다. 중앙구가 약 1억 6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는 1억, 뭐 그래도 한국 돈 거의 20억 정도 가깝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신축 평균은 2026년 상반기 약 1억 4,249만 원입니다. 상층부 고급 단지의 실제 가격대. 일반 중층의 고층은 70에서 80평방미터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약 3, 그러니까 15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초고층 최상층 전방 좋은 방은 80에서 120평방미터 기준으로 3억,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억에서 10억엔 이상으로 합니다. 그럼 100억 원 정도 되네요. 한국 돈으로 30억에서. 미나토쿠 지오다가 최고급 단지가 아자부다이와 힐즈, 록봉기 힐즈 등 평방미터입니다. 400만에서 700만원 이상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평방 기준으로 4억에서 7억엔 이상입니다. 40억에서 70억 정도가 되는군요. 이렇게 많은 만션, 최고급 만션들이 30억, 20억, 30억, 40억, 50, 60, 100억 정도 하니까 우리 뭐 일반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이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멘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아자부다 힐즈, 아오야마, 록봉기 일대 건물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유층에 사는 건물들이고요. 크게 좀 보면은 이렇게 많은 고층 건물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상층부에 갈수록 더욱더 비쌉니다. 이 가격대로 보면은 뭐 이거 50억, 70억, 100억 정도 하니까 가장 싸야 20억에서 30억 원, 한국 돈으로 3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보면 이렇게 뭐 거의 뭐 호텔 같은 뭐 이런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라기보다 높으니까 실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밤에는 그 여러 가지 경치도 야경도 참 멋있게 보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민들은 사기가 힘듭니다. 왜 사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도심의 타워맨션이 70평방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23구의 평균이 1억 9천, 그러니까 2억에 우리 한국 돈은 20억 정도 합니다. 또 지오다고 미나토 그것도 1급지가 2억 5천에서 3억에 30억, 우리나라 한국도 30억 정도 하고, 상층부의 전망이 좋은 방은 고급 단지가 3억에서 수억엔까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평균 가구 연소득이 대략 500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만은 은행 대출도 한도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연소득의 7이나 8배 정도, 보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서 1억 후반, 2억 엔 정도 물건을 사려면 자기 자본이 매우 많이 필요하거나 부모나 모두 고소득자 또한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구매 중 이런 도심 고급 타워맨션은 주로 고급 연봉자 임원이나 자산가 상속받은 사람들이 삽니다. 또는 투자 목적의 부유층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셀러리먼이 월급만으로 구매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라리만들이 이 만션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뭐 일본의 그 도심지, 도쿄나 오사카나 뭐 도심지뿐만 아니라 조금 주변 도시에서도 상층부는 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라리만들이 회사에 나가서 그 월급으로 사기는 뭐 거의 꿈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이 일본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그 고급 만션은 거의 그 보통 그 사라리만으로서는 사기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